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토양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토양이 알갱이, 그 다음에 색깔, 아니면은 토양의 온도, 공극, 이거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뭔가, 알갱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화학적 성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학습할 거예요. 짠, 이 화면을 잠깐 같이 볼까요? 요거는 이제 흑토람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토양의 화학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실 거예요. 네, 그럼 같이 줄 좀 쳐볼게요. 자, 토양에는요, 지각의 98% 이상이 주요 8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산소, 규소 Si 표시해 주세요. 알루미늄은 Al, 철은 Fe, 칼슘은 Ca, 나트륨, 소듐은 나트륨 Na, 칼륨은 K, 마그네슘은 Mg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8가지 원소가 지각의 98% 이상이에요. 이 원소 좀 익숙한 거 있지 않으세요? 지금 보시면 나트륨, 그 다음에 교소 빼고는 식물에게 필요한 필수 원소 17가지 중에, 17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주요 원소 8가지 중에서 이 규산, 알륨이나 산화철, 이게 가장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원소 중에 결합된 것 중에 규산, 알륨이나 산화철이 가장 많다라고 알아두세요. 네, 그런데 이런 원소들, 그리고 이런 원소들이 이제 결합된 양분들이 다 식물에게 이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효태 양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용액에 녹아서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비유효태 양분은 물에 녹지 않고 그냥 화합적으로 결합되어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녹여서 아니면 화학적인 성분을 변형시켜서 식물이 뿌리가 흡수하게끔 이용하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여러 양분들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효태 양분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규반비라는 개념을 보고 갈게요. 아까 토양에 규산, 알루미나 산화철이 가장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 규산이라는 거는 적어볼까요? 네, 규산, 알루미늄의 함량에 대해서 규반비라는 거를 비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규반비가 2 이상이면 크고 2 이하면 작다고 얘기하는데, 규반비가 크면 이제 규산이 높은 거고, 규반비가 작으면 이제 규산보다 알루미늄이 더 많은 토양이라는 것이 알게요. 일자광물. 암석이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광물이고 원래의 형태와 화학적 성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자광물의 종류에는 총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석장운, 각휘감. 따라해 볼까요? 석장운, 각휘감.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많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순서대로 놔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석장은 각휘감 이외에도 다른 이제 강물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양이 좀 적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석장은 각휘감이 규산과 알루미늄이 많기 때문에 이 규반염 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규반염, 규산염 요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토양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는 이제 규소인 거죠, 규소. 그리고 이제 산소도 있지만 산소는 공기 중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조항광물의, 종류가, 네, 조항광물, 일자광물의 이 6가지만 특징을 좀 더 보고 갈게요. 석영은 이제 무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장석, 이 장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흑은모, 운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흑색깔은 흑운모라고 불러요. 각섬석, 녹색과 검은색들이 있고, 휘석, 암록색, 감람석입니다. 요거 다시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색깔들이 있고요. 굵기도 종류가 다릅니다. 보시면 가장 굵기가 큰 게 석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영이 가장 단단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풍화작용의 저항성이 강한 순서를 보시면 석영, 그 다음에 이제 백운모, 장석류, 각섬석, 휘석, 흑운모, 감람석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석영이 가장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저항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남아서 토양에 농축되고 이렇게 이제 토양에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풍화가 되기 쉬운 것들, 그런 건 소실돼서 없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풍화에 강한 것은 석영이다
라고 꼭 외워두세요. 네, 그래서 6대 조항 강물을 천천히 꼼꼼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석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줄, 풍어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강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래의 주용 성분입니다. 모래. 요거 줄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중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가장 많은 거, 양이 많은 거는 이 장석이에요. 장석. 네, 장석이고, 이 장석이 풍화가 되면 고령토라고 부릅니다. 고령토. 그래서 이 토양 생성의 모재료 중에 가장 많은 1차 강물은 장석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강한 거는 뭐였죠? 석영이죠. 그렇죠? 그리고 운모 같은 경우에는 흑운모와 백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운모 같은 경우에는 칼리, 같은 말로 뭐였죠? 칼륨이죠. 마그네슘, 요것들의 극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2차 강물이에요. 2차 강물은 점토 강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리적 성질 할 때 점토의 입자의 크기가 0.002mm 이하의 미세 입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 정도 작은 이 입자가 이제 점토 강물인데, 이 점토 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1차 강물이 변질 새로 생성된 강물인 거죠. 그러니까 6대 조항 강물이 풍화를 받아서 변하고 해서 이제 2차 강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차 광물, 이 점토 광물에 대한 이제 성분을 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규반염 광물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규산 4면체, 알루미늄 8면체에 따라서 이제 점토 광물을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규산염이 좀 많다. 요거는 알루미늄 많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또 팽창을 하는지, 그 다음에 팽창을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점토 광물을 구분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에 안반이 있고 여러 가지 풍화작용을 받아서 토양이 되는데, 지금 이 안반이 이제 성분들이 조항 강물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 조항 강물도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2차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강물의 종류, 여기 지금 5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먼저 카올리나이트입니다. 이 카올리나이트부터 먼저 봐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거든요. 카올리나이트 고령토입니다. 고령토. 아까 기억나시죠? 장석이 고령토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드졸, 뽀용뽀용, 용탈증, 지난 시간에 우리 물리적 성질 했을 때 봤던 이 포드졸화 토양의 주요 점토 광물이 카올리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대1 격자형. 1대1 격자형이라는 거는 규산 1, 알루미늄 1,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팽창형, 팽창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CEC라고 있는데, 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CEC라는 거는 양이온이 얼마나 이렇게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CEC는 한번 하트를 좀 그려놓을까요? 하트. 네. CEC는 하트를 그려놨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EC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 가지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올리나이트의 CEC는 별로 높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토양이 그렇게 양분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몬모릴로 나이트, 우리나라의 산성 백토 스맥타이트라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몬모릴로 나이트 2차 광물인 이 몬모릴로 나이트 특징은 여기 마그네슘이 많다는 거. 그리고 2대1 격자형이라서 규산이 2,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1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CEC는 80에서 150 정도 좀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일라이트, 이 일라이트는 가수 음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용탈되었을 때 생성이 되고요. 2대1 격자형, 비팽창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클로라이트. 이거는 2대 1대1 격자형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CEC는 10에서 40 정도가 있고요. 버미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운모류 중에서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풍화 과정이 중 용탈될 때 생성이 되고요. 2대1 격자형 광물이고, CEC, 양이온 치화 능력이 100에서 15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올리나이트, 몬모릴로나이트, 일라이트, 클로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온을 이제 붙게 하는 그런 특징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알로펜. 이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라고 놨습니다. 규산 4면체와 알루미늄 8면체, 인산 4면체가 임의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몇 대 몇, 뭐 몇 대 2대 1, 1대 1 이렇게 놔두는데 알로펜은 그렇게 몇 대 몇 이렇게 격자형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배열이 구분이 힘듭니다. 문제 한번 풀어고 할게요. 일라이트는 이데일 격자형 광물이나 비팽차형 광물이다. 이렇게 일라이트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는 결정 단위 사이에서 어떤 원소가 음전하에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하여 고정되어 있는 원소는 했을 때 칼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차 광물의 종류가 지금 5가지, 그리고 제가 알로펜까지 6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에 적은 핵심적인 단어들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양이온 교환 용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양이온 교환 용량, 같은 말로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 처음 낯서니까 한번 말로 3번 정도 반복하세요. 양이온 교환 용량. 따라할까요? 양이온 교환 용량. 자, 그 다음 양이온 치환 용량. 같은 말이에요. 양이온이라는 건요,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기로 토양은 어떤 성분이 더 많다고 했죠? 마이너스 성질의 기질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토양이에요. 교질이라는 게 토양 교질, 토양 그 미세한 입자의 특징인데 이거 주변에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토양 자체에. 그랬을 때 마이너스에 잘 붙는 게 뭐겠어요?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 토양 자체에 양이온 교환 용량의 성질이 충분하다. 그러면 플러스에 여러 가지 양분들이 잘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줄 치면서 말씀드릴게요. 양이온 교환 용량이란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가요, 토양 100mg당 밀리당량으로 표시를 해서 이런 단위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 센티몰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양 100g이 보유하고 있는 음전하수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양 자체의 특징이 음전하, 이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이 양이온이 잘 붙겠죠. 그러니까 양이온 교환 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토양 중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무기물질보다 유기물이 양이온 교환 용량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했을 때 유기물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또한 점토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양이온 교환 용량 값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부식과 버미큘라이트, 모모릴라이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양이온 교환 용량이 다릅니다. 아까 배웠던 이 5가지 2차 광물, 같은 말로 점토 광물이죠. 이 점토 광물에 대한 이 CC, 양이온 교환 용량이 다릅니다. 자, 점토와 부식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그 외부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CC, 양이온 교환 용량이 크다는 것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많다는 거고, 또 유효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 보유량이 크다는 거고, 토양이 성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이온 교환 용량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토양 자체에 그런 마이너스 성질을 잘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양분들이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양이온 중에서 잘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이온 4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치환성 염기라고 합니다. 치환성 염기 별표. 그래서 이거는 칼마카나, 여기 같이 한 글자씩 써볼까요? 칼마카나, 이렇게 좀 외워둘게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칼마칼나 이렇게 표시를 해서 칼마칼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외우실 때도 이 순서들을 외우셔야 돼요. 칼슘은 2가 플러스고 칼륨은 1가 플러스잖아요. 위에 붙어있는 숫자가요. 그래서 이거 많은 것부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환성 염기라는 거는 이 양이온 중에 플러스 이온 중에서 요게 얼마나 변하는지를 볼 텐데, 그거에 따른 이 염기에 대한 비율을 염기 포화도라고 합니다. 뒤에서 같이 볼까요? 염기 포화도라는 거는 치환성 염기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치환성 염기 4종류 뭐였죠? 칼마, 칼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큼 있는지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마, 칼나가 많을수록 pH도 높아지거든요. 네. 조금 어렵죠. pH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어쨌든 전체 양이온 중에서 이 칼마, 칼나의 비율이 얼마큼 있는지를 아는 게 염기 포화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토양 반응, 이 pH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토양 반응 pH라는 건요, 토양 용액 속에 이 H 플러스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의 대수를 한 게 토양 반응이에요. 어렵죠? 토양 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있어요. 네, 수소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pH 값이 7보다 작으면 산성이다. 근데 7보다 크면 알칼리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pH가 1리터에 이제 몰이 있고 6 곱하기 10의 16승의 수소이온이 존재하는데, 수소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원래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숫자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작은 양이다 보니까 이게 대수를 한 거야. 대수, 로그를. 이제 토양 염기 포화도와 이 토양 반응에 대해서 엮어서 얘기를 하면, 염기 포화도가 낮다는 거는 칼마 칼나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칼마 칼나가 적을수록 산성은 강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칼마 칼나, 이 치환성 염기가 많을수록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토양 반응에서 왜 이걸 토양 반응을 배워야 되냐면, 이 양분의 유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유효태 양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산성일 때, 간상성일 때는 이 토양의 그 양분들이 이용률이 떨어져요. 대신 약산성, 별표 약산성 정도의 pH에서는 여러 가지 양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 반응은 작물이 자라나는 생육 환경, 그리고 미생물이 활성도, 그 다음에 유해 물질, 안 좋은 물질이 녹아내리는 것들, 또한 식물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토양 반응을 검사를 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요게 이런 정도의 pH면은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특히 많은 미생물은 pH 6에서 7 정도에 굉장히 조화를 하고요. 또 이 pH 검사를 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토양 반응 했을 때 산성, 중성, 염기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산성 토양 안 좋다, 안 좋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안 좋은지 구체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성 토양의 p를 보면 첫 번째, 수소 이온 자체, 직접적인 p예요. 토양에 산성화가 된다는 거는 수소 이온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이온 자체가 뿌리 흡수력을 방지하기도 하고 세포를 이제 약해지게 만들어요. 또한 알루미늄 이온이 과다를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토양이 산성일 때는 특히 알루미늄 이온이랑 망간이 엄청나게 더 과다하게 이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피해를 주고, 또 이 산성 토양 자체가 토양 구조의 물리성을, 이제 결합 능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성 토양이 안 좋은 점들을 조금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이런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석회 비료를 실비합니다. 석회 비료, 석회 비료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석회 비료라면 칼슘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이 석회 비료에는 칼슘이 들어있어요. 칼마카나 기억하시죠? 칼슘. 이게 아까 치환성 염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토양의 알칼리성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석회 비료를 주면 치환성 염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알칼리성이 돼서 산성 토양을 약간 중성에 가깝게 만든다고 기억하시고요. 유기물을 시용합니다. 유기물을 시용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토양의 완충 증대와 알루미늄 그 감소 역할을 줍니다. 자, 그 다음 5-3 내산성에 따른 작물의 분류를 보실게요. 내산성. 이 내라는 거는 이제 내성이 있다라는 건데, 산성에 내성이 있는 작물을 보시면 매우 강한 것, 벽, 그 다음에 귀리, 아마, 철쭉은 산성 토양이 굉장히 강한 작물이에요. 그리고 가장 약한 거, 알파파, 자운형, 콩, 요거 세 가지 콩가 작물이죠. 이 콩가 작물이 산성에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조금만 더 써볼게요. 내산성 작물에 또 유명한 게 감자죠. 감자. 구황 작물 중에 하나인 감자. 그 다음에 호밀. 이런 것들도 내산성 작물입니다. 네. 6번째로 전기 전도도에 대한 걸 보고 갈게요. 자, EC, 전기 전도도 같은 말인데, 용액 내에 존재하는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이거에 대해서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료 성분, 양분들이 얼마큼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양분의 농도는 알 수 있지만 각 원소별 농도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소연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전기 전도도 높겠죠. 그러면은 그건 좋은 토양이냐? 그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 농도는 알 수 있지만 각 원소의 세부적인 건 알 수가 없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화 환원 전이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이 백금이라는 걸 꼽으면 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 전이차 같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산화와 환원이란 용어를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산화라는 거는 이 산소를 얻는 게 산화예요. 아, 산화됐다. 그럼 산소를 얻은 겁니다. 반대로 환원이 됐다. 네, 산화환원 전이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산화환원 전이는 산화물과 환원물이 생성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하시면 이 산화와 환원의 개념부터 보고 가세요. 산화라는 거는 산소를 얻는 게 산화입니다. 산소를 얻는 거. 그리고 환원은 반대로 산소를 빼앗겨요. 산소를 빼앗기는 게 환원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산화수가 증가돼요. 예를 들어서 칼슘이 2가 플러스가 있죠? 그다음에 칼슘이 근데 3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럼 산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요 원소의 산화형과 환원형을 조금 보고 가실게요. 산화 형태는 여기 CO2의 O, 요거 산화, 이 산소 있죠? 질소의 요거, 산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산소 없는데 이거 산화예요?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철을 한번 보세요. 철의 2가 플러스 대신 요거 3가 플러스가 있잖아. 이건 산화수가 증가된 거예요. 위에 숫자가 증가된 경우에는 산화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망간도 마찬가지. 여기 산소는 없잖아요. 근데 망간에 여기 4 플러스가 있잖아요. 4 플러스. 4 플러스가 이렇게 증가됐다는 것도 산화수가 증가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산화와 환원의 구분을 좀